몸통이 드러난다. 아, 참. 자, 이거부터 볼게요. 진짜 이거 심각하더라고. 지금 김건희 문제가 지금 밥상에 올라갈 반찬이 주가 조작 있죠? 관저공사 있죠? 공천 개입 있죠? 명품백 있죠? 야, 바쁘네. 김건희 하나만 가지고도 상다리가 세 개네. 풍성하다. 아우 진짜. 겁나 풍성하다 아주. 야, 이거 왜 시장 안 가셔도 되겠어. 우리 방송으로 따지면요, 오늘 시장 가신 분들 많아요. 이 시간에. 시장 가지 마요. 뭐 이거 올릴 게 많잖아. 지금 4가지나 반찬이. 그 아주 고가로만. 지금 소고기 대신에 주가 조작 올리시고요. 비싼 그 시금치 대신에 관저공사 올리시고요. 나 진짜 파김치 좋아하는데요. 파김치가 2만 원이 넘어요. 파 한 단에. 그러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아, 나 진짜. 댓글창 진짜 웃겨요. 상다리 이게. 자, 한번 봅시다. 자, 어제 그 전주 주가 조작 사건 전주라고 하면 안 돼요, 저거. 아 저거 전주로 쓰면 안 돼요? 전주. 아니, 전라북도에서 싫어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전주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 맛이 원래의 살지. 말의 의도가 살아나요. 그렇죠. 네. 아니 자꾸 전주 하는데 이게 저는 처음에 전주에 사는 손모 씨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그러셨어요. 싶고. 아, 이게 짜장면 자장면 그래, 그 나 논란이거든요. 그거. 그거야. 명란이가 나온 알 같은 거. 자장면 하면은 맛이 안 나잖아. 그렇죠. 짜장면 해야 짜장 맛이 나죠. 돈 주인 네. 전주 좀 실형 구형됐는데 요거는 정말 온갖 기술을 다 부려서 김건희를 빼내려던 사건이고 아직까지도 기소를 안 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건희는 그냥 전주일 뿐이야. 주가 조작 사건을 몰랐어. 근데 조금 알고 있었다고 정도가 방조예요. 그 방조가 유죄가 났기 때문에 사실은 방조 쪽으로 주범이었던 김건희를 몰고 방조로 선모가 1심에서는 그랬거든요. 그건 기소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네. 1심에서 선모가 무죄나는 분위기가 되니까 주가 조작 그 팀이 공소장을 바꿔요. 그리고 나서 선모가 유죄가 난 사건이에요. 저 사람이 선모예요. 아, 저 손을 번쩍 들고 있어서 손 모은 것인가? 아, 그런가요? 손 모아서 선모예요? 저 사람이 지금 이제 재판 끝나고 나올 때 지금 얼굴 가리고 네. 부끄러운 줄은 아는 거지. 저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현금 보유액이 한 100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100억 정도 중에 한 30억 정도를 그 주가 조작 작전에 이제 빌려준 혐의로 지금 이번 판결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현금 100억 가진 사람이 30억을 이렇게 빌려준 게 지금 유죄 판결이 났잖아요. 근데 그 김건희는 현금이 40억 정도 있었단 말이죠. 그 40억 중에 30억을 태웠어요. 그러면은 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자, 이 사건의 주요 얼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정을. 처음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버스트먼트 대표, 여기는 이제 최혜병 단톡방에가 등장하는 사람, 3년 동안 시세 조정 회의를 해요. 그 나중에 정권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1차 주가 조작은 공소시효가 끝나서 기소를 못 합니다. 다음에 김건희 전주 선모 씨 이들에게 계좌를 이임합니다. 권오수, 이종호 등한테. 검찰이 선 씨를 시세 조정 공범으로 기소를 합니다. 1심 재판부가 선 씨 시세 조정 혐의를 무죄를 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항소심에서 선 씨에게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합니다. 그랬더니 2심 재판부가 선 씨 방조 혐의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저거 원래는 프레임이라고요. 김건희도 방조 혐의로 선 씨가 무죄가 나면 김건희 무죄라고 넣으려고 했던 게 작전 대실패. 지금 대통령실이 2월 14일 날 했던 이야기입니다. 2023년. 큰손 투자자 선모 씨가 무죄라면 같은 논리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도 인정될 리가 없다라고 했지만 2심에서 웬걸 잣된 거죠. 유죄가 났기 때문에 그럼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도 인정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형량 변화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또 너무 약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정도면 주가 조작 할 만하죠. 네. 살고 나오지. 네, 근데 이제 손모 씨 같은 경우는 주가 조작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유죄를 받은 게 아니라 주가 조작을 방조했다. 방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손모 씨가 주가 조작에 뛰어들었을 때 처음부터 팀으로 뛰어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주가 추이를 보아하니 이거 뭔가 작전주 같은데라는 알아차렸다는 느낌으로 거죠. 자기 돈을 태우기 시작했는데 그 작전을 하던 팀에서 손모 씨한테 접근해가지고 이럴 거면 차라리 돈을 태워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작전에 뭐 주도했다기보다는 그 주가 조작을 방조했다. 이제 그 혐의로 유죄를 받은 그러니까 거고. 그런 전주가 필요하거든요. 예. 실제로 현찰 갖고 있는 사람이 동원돼야만 막 주가가 막 널뛰고 막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김건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자, 근데 이 사건을 저 기사 한번 기억들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2023년 1월 31일 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정황 공개한 검사 유학 보낸다. 그러니까 이 정권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방해를 했어요. 저 때 굉장히 중요한 단서. 그래서 김건희 씨에게 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중요한 검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만 콕 집어서 유학 보내버렸었죠. 김민석 검사 해외 파견 동명이인이세요. 민주당 최고위원 아닙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이런 거예요. 검사가 블랙펄 민모 씨한테 하나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당시에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한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손모랑 완전 다른 거예요. 통정매매라고 하죠. 알고 있어가지고 뭐 몇 주 팔아주셈 예. 하면 그게 바로 팔아지고 하는, 심지어는 김건희하고 최은순하고 둘이 막 몇 초 만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맞아요. 상황들이 벌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 조작의 주범이라고 보는 게 맞죠. 뭐 공모, 방조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상대편에 있는 민모 씨는 이종호 그 블랙펄 인버스트의 처남입니다. 네. 그러니까 봐봐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옛날 기사들이에요. 도이치 주가 조작 선수 매도 지시하자 7초 뒤에 김건희 계좌 실행. 이걸 어떻게 한 팀이라고 안 볼 수가 있나요? 7초. 7초면은요. 뭐 아시겠지만 그 이원석이 8초 침묵이었던가요? 예. 그거보다 막 이번에 왜 저 헌법재판관 후보 무려 18초 동안 침묵하잖아요. 이게 되게 시스템상 그 시간으로 7초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즉시 실행했다는 즉각이죠, 게 즉각. 그러니까 이 얼마 가격 놓고 종목 치고 엔터 치는데 7초 걸린 거예요. 아. 자, 대선 때 경선 토론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주가 조작 이야기가 이제 주로 홍준표가 물어보는데 윤석열 저 표정을 한번 보세요. 저 눈가를 확. 뭐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하는 게 실력이 있어서 그런데 한 4달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막 이러면서 엄청 실드를 쳐요. 결과는 뭐죠? 23억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윤석열은 진짜 손실이 났다고 알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뭐 김건희한테 야 통장 가져와봐 뭐 다 확인했겠습니까? 그냥 그러면 그렇다 뭐 그렇게 들었겠죠. 그러니까 근데 주가 가슴이 조작에서요. 아프다. 주가 조작에서 2차 작전만 23억 벌었다는 거야. 윤석열이가 자료 내라고 하니까 1차 조작 공소시효 지난 것만 냈었던 거 기억하세요? 2차는 아예 지금까지도 안 내고 있어요. 지금 대선 토론에서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재판 받는 걸로 따지면 저것도 재판감이죠. 그렇죠. 허위사실 유포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23억을 벌었는데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고, 이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얘기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몸통이 드러난 사건. 두 번째는 이게 진짜 사건이에요. 용산 이전 이 사건. 우리가 그 방탄유리 교체 사건 할 때 방탄유리가 아마 에르메스에서 주문했나 보다. 그런 막 그렇게 이야기 막 비아냥됐었잖아요.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 이전이 누구한테는 수익 사업이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명확한 증거가 드러난 거 아니지만 정황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 이전이 누군가의 수익 사업이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과정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이미 드러났어. 감사원한테 감사해달라고 했는데 7번, 8번을 감사 결과를 미뤄요. 추석 직전에 이를테면 야 문제 없는 거야 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감사 결과를 발표한 사건입니다. 네. 근데 한번 봅시다. 경호처하고 행안부가요. 발주를 해요. 이 공사를. 근데 실제로는
시공업체는 4억 7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4억 7천만 원 들어가는 공사를 2억 4천을 부릅니다. 20억 4천. 20억 4천을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5배 불러서 이 시공업체를 선정을 할 때도 수의 계약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밝혀진 건 없어요. 감사원은 열심히 했겠지. 그런데 그중에 4억 7천은 시공업체한테 갔는데 나머지 15억 7천만 원이 브로커한테 갔어요. 근데 경호처 직원이 이 브로커가 이 짓을 한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눈 감아줬어. 그러면 이 브로커는 경호처 직원한테 떼줘야죠. 뭔가 떼줘야 됐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맨입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돈의 흐름만 봐도 이상하지만 진짜 심각한 건 저 과정에서 계약도 하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계약서도 안 쓰고 공사 시작하고 나서 계약서 쓰고 예산 절차를 다 그 후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나 야당이 지랄지랄 해도 이건 보안에 해당되는 거니까 안 밝혀도 돼. 막 집어넣겠다. 네. 그러면 누군가의 수익 사업으로 저는 어떤 그런 속도를 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 건데 여기 등장한 업체가 이제 코바나 콘텐츠 후원했던 21g. 근데 이게 어제 나온 단독인데요. 코바나 후원업체 21g 관저 현장에서 출입 통제를 하면서 경호처 윗선 행세를 했다는 거야. 야 그러면 경호처 윗선 행세할 수 있는 그 권력은 누구한테 있죠? 언니한테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언니한테 뭐만 받았다 하면 지금 완장을 차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저기 아저씨 여기서부터 나 오지 여기까지는 오지 마시고요. 공사는 뭐 며칠부터 시작해 주시고 이게 네. 다 가능한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21g이라는 저 회사가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인연이 깊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 되기 전에 검찰총장 그때 와이프 그 시절부터 그러니까 코바나 컨텐츠에서 무슨 전시회 하면은 후원업체로 그렇죠. 들어와서 굉장히 인연이 오래됐다고 하죠. 그 인연이 오래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계약도 없이 그냥 강행했다. 이게 다른 업체였다면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정부 지원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썼는데 증빙 서류를 막 10가지, 15가지를 내야 됩니다. 근데 단 한 가지라도 빠지잖아요. 100% 환수해요. 내가 정확하게 거짓 없이 썼어도 그 서류 첨부 하나가 빠졌다는 이유로 그냥 100% 환수시킵니다. 그렇게 정부 사업이라는 건 굉장히 그 절차와 증빙이 엄격한데 계약서도 안 쓰고 공사부터 시작했다는 건 이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그럼 오더가 있지 않고서야 자기들도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절차를 뛰어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를 그러니까 21g을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판단을 했다. 이 이야기는 누가 했냐 지금 대통령실 행정관 비서관을 지금 조사했을 때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누가 추천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현 정부 사람이 있거나 뭐 이렇게 직책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밀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푸나님이 나한테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데 마차님을 추천했어요. 그래서 마차님이랑 일을 했어. 근데 이제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마차님을 추천한 건 기억나지만 누가 추천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봅니까? 저기서 이게? 저 누가가 굉장히 중요한 키죠. 그렇죠. 네. 근데 현 정부와 밀접한 사람이라는 것은 일단 공무원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될 수 네. 있거든요. 근데 더 열받는 건 이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 김오진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비서관. 그러니까 얘가 김오진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저 걔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인수위 때부터 관저 이전을 총괄했다고 하는 비서관이에요. 나중에 영전을 하죠. 국토부 차관으로. 차관으로 영전을 할 때도 이제 전문성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데 영전을 해요. 왜냐면- 얘가 얼마 전에 국회에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보도에 의하면 그 한국공항공사 사장직의 유력 후보로 지금 그러니까 이걸 주도해가지고 이 친구가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사실 우리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를 영전을 시켜요.
영전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다가 저 한국공항공사 저 자리는 사장 자리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조사를 받을 때 감사원 조사든 뭘 받을 때 누군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그 진술만으로도 이거는 영전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김건희가 관계 없으면 21g이 왜 나옵니까? 우연치 않게 봤더니 여기에 정말 왜 그 저 수소문했다 그런 거잖아요. 업체를 수소문했는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코바나 콘텐츠 후원 업체가 등장을 하냐고. 거기다가 21g은 건설업체도 아닙니다. 인테리어 업체예요. 그러니까는 관저 공사를 뭐 신축을 하거나 개보수를 하려면은 건설 면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21g을 선정한 것 자체가 불법인 문제인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21g은 어떻게 해서 알았는지를 보면은 21g은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장례 시설이에요. 21g 자체가 영혼의 무게라는 이야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가 이제 아무래도 그럼 많이 키우니까 어떤 장례 시설 이런 걸 하다가 그렇게 알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혼자 추측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업체를 가지고 관저 공사도 시키고 이것저것을 다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업체를 가지고 지금 이 짓을 했다는 지분이 있는 거 아닐까요? 의심을 그분께서.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덜 받는 건 감사원입니다. 감사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감사원에 무슨 뭐 검찰의 고발로 전 정부 인사들 싹 털었던 그 감사원. 유병호의 그 감사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최재의 그 감사원. 얘네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김건희는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적이 없다. 심증만 갖고 물어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을 상대로 따로 지휘를 하지 않았다. 왜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병호가 사무총장일 때 그 대통령실 수석이랑 서로 문자 주고받는 거. 뭐 관련해 가지고 저 뭐 전현희 권익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짓을 했던 감사원이잖아요. 7번 8번이나 감사 결과를 발표를 안 해서 그러니까 지금 추석을 앞두고 그건 별 문제가 없었어. 그래서 지금 뭐 경호처 직원만이 지금 직위 해제시키는 상태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실에 관여된 바 없어.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실은 김건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미지 하나 딱 얻으려고 결국 추석 직전에 이걸 던졌는데 김건희에 대한 의심만 커지는 상황. 도면도 검사도 없었는데 현장도 안 가본 감사원. 현장도 안 가보고요. 그냥 불러다가 물어보고 아니라니까 그걸 끝. 진짜 부럽네요. 거기다가 이제 도면이 없다는 거. 말이 되는 저것도 거죠. 심각한 거예요. 진짜 놀라운 게 21g이 저 감사를 받으면서 도면 제출하라니까 폐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압수수색 해야지. 폐기해서 도면이 없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 말이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번에 윤석열이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임기를 채우고 퇴임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대통령이 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어떻게 개보수가 된 줄 알고 그게 그 과정에서 뭐 어떤 장치가 들어가 있는 줄 알고 대통령이 들어갑니까? 김건희는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는 자예요. 저런 거는 껌이지. 21g. 여기 서류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비비 14.4억. 관저 보수공사의 목적에 14.4억. 공사 비용은 41억 원으로. 뭐 국민 세금을 저게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영부인께서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중동이 탄핵 외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 21g이 돌아가신 분의 몸무게를 쟀더니 살아있을 때보다 21g 줄었다랍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21g이 준대요. 그래서 그게 영혼의 무게라는 이게 이제 뭐 그러니까 썰이 있습니다. 7g이라는 썰도 있고 16g이라는 말도 말도 안 있고 되는 뭐 소리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자, 코바나 콘텐츠 후원 업체들이 협찬 업체들 21근에 뻑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대기업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저 협찬도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한테 수사받던 회사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러면 처벌할 수 있어요? 있잖아 오빠. 저기 어디 회사에서 저거 협찬 들어왔는데 저거 많이 좀 있어요. 지금 그 저거 좀 빼줘. 잔고 증명 위조했던 신한저축은행도 있고 21g도 있고 그리고 히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이 초유의 7번 연장해서 발표했다는 게 대통령실은 사실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다 재수사감이에요.
이게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였다면 지금 감사원 어떻게 했겠어요?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막 전 정권, 전 정부, 전 대통령 수사한다고 난리 났겠죠.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전 정권에 대해서 감사할 때 어떤 기사들이 나왔습니까? 너무 감사원의 감사가 폭압적이고 그 모멸적이어서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왜 선별적으로 김 여사만 나오면 감사원은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경호처 직원이 저 브로커랑 짜고 14억 정도를 사실상 해먹은 사건인데 이건 굉장히 축소됐을 거라고 보는데 관리자였던 총책임자였던 김호진이가 국토부 차관으로 갔다가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가는 상황이라면 김호진이는 뭔가 대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대가를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김호진이 뭐 주도적으로 일을 꾸민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지시를 이행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판단하고 기획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감사원이 결과 발표를 못 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 잘못했으면 문책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영전시키잖아요. 그렇죠. 입 닥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그 관련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지금 차관으로 갈 때부터 문제가 돼 있었고 그 문제가 됐던 차관을 공항공사 사장으로까지 앉히는 데는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실력으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냐. 나는 경호처 그 직원도 나는 어떤 상황에서는 뭔가 뒤집어 쓴 느낌이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경호처 직원만 문제일까. 유병호 얘는 아마 정권 바뀌고 나면 제1순위로 구속될 자 중에 하나예요. 진짜 구속해야 됩니다. 유병호는. 본인의 뭐 백지 신탁 이런 것도 전혀 안 하고 뻔뻔하게 재판까지 걸고 근데 이랬던 감사원 사무총장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저는 조폭 양아치에 가까운데요. 정말 한 2년 가까이 장기간 감사한 뒤에 결국 주의 조치. 야, 너 조심해. 아무것도 없는 거. 경고도 아니고 그냥 주의라는 그러니까 거죠. 보통 지금 이 정권의 감사원 같으면 이 부분은 검찰이 고발하죠. 그렇죠. 얘네들이 그랬잖아요. 감사원이 감사해갖고 고발하면 검찰이 털고 대표적으로 원전 그거 아니에요? 네. 탈원전 이야기? 그러니까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결국 감사원 감사원 그 관계자 내부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사실상 부실 조사였다는 뜻이다. 사실 그 조사는 절차는 제대로 했겠지만 의도가 이게 너무 빤히 보이잖아요. 김건희 털어주기 위해서 그렇지, 어떻게든 그렇지. 시간 끌다가 마지막에는 김건희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지만 이게 뭐 검찰 조사를 할 정도는 아니니까 주의 조치하고 끝냈다 이 정도잖아요. 결국에는 목적은 김건희 털어주기예요. 맞습니다. 자, 그 김건희가 이제 뭐 마포대교 순찰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있어라,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부끄럽다 이런 거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바로 반박했어요. 꾸준히 하겠다.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야? 우리 꾸준히 그러니까 할 거야. 저 꾸준히 하겠다 저 말 전에 그러니까 진정성을 봐달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그 김건희의 진정성이 보이니까 그만하라는 거예요. 김건희는 진심으로 자기가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통치를 하면서 수익 사업도 하시고 이명박보다 더 강경한 느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명박은 스케일 크고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정말 무릎을 탁 칠 정도로 대한민국의 법이 이렇게 허술한 구멍이 많았구나 라는 걸 뒤늦게 우리가 공부해 나갈 정도로 이명박은 진짜 탁월한 면이 있었어요. 그게 목적이 악랄해서 그렇지. 근데 김건희는 그게 없어. 안 보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약간 모자라 보이고 네. 꼬리가 다 밟히는데 너무 뻔히 다 보이는데 자기 깐에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네. 거지. 야, 검찰이 나 무혐의 털어줬어. 나 이제 순시할래 이런 거. 어제는 그런 음모론을 제가 제기했었거든요. 그 순시의 일부 목적은 한동훈 보란 듯이. 넌 당대표고 난 영부인이야. 뭐 이런 느낌? 한동훈 와이프 보란 듯이. 아, 그렇지. 서울대 지금 나오면 뭐하니? 윤석열이가 부부 동반으로 19일에서 22일까지 체코를 공식 방문합니다. 오빠 체코는 처음이지. 네. 내가 체코 한번 갔다 와봤잖아. 나 프라하의 밤을 즐기고 싶어. 오해는 하지 마. 패키지로 갔다 왔어.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난주 금요일에 아 나는 또 무슨
우리 양명 검사.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야, 나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 체코 여행한 적이 역시 있구나. 김건희 전문가. 아, 그렇다. 나 안 가본 데 없다니까. 맞죠. 그때 최은순도 갔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지. 엄마랑 같이 갔는데. 엄마랑 같이 갔었지. 아우 언니한테 다 허락받고 간 거라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 야 그때 묻어뒀던 거 파러 가는 거 아니냐? 우리 단체 사진 찍은 거는 있어요. 아우. 야 씨. 왜 아니 그러니까 들고 어쨌건 가는 그렇다 치고 체코의 원전 수주하러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 되게 많죠. 동해석유 안 나오는 거랑 비슷해요. 웨스팅하우스의 제품을 사줘서 한국은 체코한테도 지금 뭐 장기 융자하는 형태로 사실상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장비를 우리 걸 못 쓰고 웨스팅하우스 거 사서 쓰는 거라면 한국이 남는 게 없는 장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그 한국형 원자로에 대해서 특허 승인을 안 해주면 웨스팅하우스 걸 갖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웨스팅하우스가 얼마에 팔겠습니까?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딱 한국이 마진이 제로 되는 수준에서 원자로 가격을 부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공사해주고 인건비도 우리 돈으로 내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나중에 정권 망하고 수사해 보면 이런 저런 그러니까 나도 윤석열이가 체코 가는 거에 대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명박이가 UAE에 원전 팔아먹었을 때 바카라 원전이라고 팔아먹었을 때 나중에 드러났죠. 이명 계약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파병 그리고 그걸로 공을 세웠다고 UAE가 이명박한테 상을 줍니다. 그때 상금만 5억이 넘었어요. 실제로 그때 UAE 원전 판 것도 한국이 대부분 다 해준 거예요.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었다고요. 이것도 어떤 이명각이 있을지 난 굉장히 불안하고요. 이런 미친 정권은 빨리 끌어내리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 김혜경 여사가 또 재판을 갔어요. 그러니까 집안을 도륙내고 있어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는 재판받으러 갔죠. 어제는 부인이 갔죠. 원래는 이게 판결이 날 상황에서 1심이. 근데 지금 재판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재판 일정이라던가 이런 거를 보고 김건희가 그 마포대교 일정도 잡고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 지지자들을 보이기에는 나는 이렇게 훈시 다 하고 다녔는데 저쪽은 이게 안 되지 않는 재판받고 다니지 않느냐 이 대비 효과를 주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의도치 않게 도이치모터스가 이렇게 손모씨가 유죄가 나면서 이게 다 틀어졌다. 굉장히 지금 대통령실에서 화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이야기 그 비하인드 들어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수행했던 그 팀장 서모 변호사가 사모님은 선거 경험이 많다. 본인 식사 외에 카드가 안 된다는 말도 여러 번 했었다. 그래 보이거든요. 이 사건의 정확한 얼개는 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배모 씨 밑에 조명현이라는 또 비서가 있었잖아요. 배모 씨가 조명현한테 시켰던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김혜경 여사가 지시했다는 증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모 변호사가 원래 수행을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후임으로 배모 씨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서모 변호사가 수행을 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배모가 들어왔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하면 애초에 여사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결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는 과정에 지금 그 전까지 문제가 없다가 배모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법원에서요. 피고인 이제 김혜경 여사죠. 수행원들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예금 계좌 등 금융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마무리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김혜경 여사는 본인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해서 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모가 한 행위가 상당히 너무 구체적으로 더 드러날 거라고 봐요. 거기다가 그 배모 씨가 수행하기 전에 그 서모 변호사가 수행을 할 때 그 사람 서모 변호사가 그 증언할 때 그 딱 눈에 꽂혔던 내용이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는 선거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별도로 교육할 게 없었다. 선거법에 대해서. 그 정도로 선거 경험이 많고 잘 알고 있었다는 굉장히 거거든요. 조심하고. 그러니까 그런 김혜경 여사가 이렇게 선거법에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했겠느냐 하는 거죠. 또 있어요. 서모 변호사가 한 말이에요. 그 배모 씨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사모님 일정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고 다음 일정을 알려달라고 주로 전화를 많이 했고
자기가 지시할 상황이 아닌데도 일정을 제대로 하는지 묻고 오지랖을 부렸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2, 3년 동안 해왔던 이야기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배모가 어떤 물건을 일단 자기 개인 카드로 삽니다. 그리고 사모한테 잘 보이려고 이제 이게 남는 거라고 하면 받을 수 있잖아요. 저번에 그 KBS 보도로 드러났던 거 가격부 띄어가지고 소고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뭐 먹다가 남았다라든지 뭐 지금 샀는데 반은 뭐 사모 드린다라든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법인카드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 아끼려고요. 근데 요거를 요거 78,000원 지금 뭐 헤드라인에는 뭐 104,000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걸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다른 검찰 수사 받고 있는 건은 조명현이 폭로한 거예요. 일제 샴푸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요거를 따로 지금 요거는 선거법 위반 사건이거든요. 선거 때 기부행위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고 그렇다 보니까 요거를 보충한다는 차원에서 아니야 김혜경 여사는 계속해서 배모를 통해 가지고 법인카드를 써왔어라고 또 다른 사건이 하나 검찰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혜경 여사가 검찰 출석해 가지고 진술 거부해 버렸잖아요. 답을 정해놓고 간다고. 그러니까 이 사건의 얼개는 정확하게 보면 딱 정확하게 제가 예상한 대로가 맞아요. 아니 미쳤어요. 104,000원 아끼려고 야 이거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거 한두 번 해봐요. 이재명 대표가 처음부터 선거 당선된 거 아니거든요. 한 번은 떨어졌어요. 성남시장 2번 그리고 경기도지사까지 그 중간에 떨어진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 한번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갖고 선거법 잘 몰라가지고 외부가 아니라 지하철역 근처에 들어와서 선거운동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전과 1범 생기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면 조심하려고 엄청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보입니까? 요거 갖고 재판하는 게 말이 돼 하니까 조명현이가 일제 샴푸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선동을 한 거라고. 내가 그 이야기 들은 거 다 말로 못 가겠다 말. 아니, 거기다가 만약에 그 김혜경 여사가 진짜 접대할 의도가 있었다면 그 식사 끝나고 나갈 때 12만 6천 원 다 계산하고 나가지. 왜 자기 것만 계산하고 나갑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국회의원 와이프가 만난 자리에서 이거 지금 얼마짜리 먹은 거예요. 만 얼마짜리 먹은 네, 거잖아요. 네. 지금. 이거 가지고 이렇게 검찰이 난리를 치고 사법부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걸 보면서 진짜 이거 검찰 개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또 뒤집어 쓰고 있다. 이 생각 네. 또 듭니다. 그러니까 상식이 있고 디테일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법카, 김혜경 법카 그러면 막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 김건희가 지금 아까 저질해 놓은 거 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사람도 아니에요. 그 뭐 샴푸 이야기 언급하셔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런 샴푸는 그 본인이 한 번도 그 지금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과 김혜경 씨가 직접적으로 소통한 적도 없고 그런 샴푸를 사오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배모와의 소통에서 나온 이야기고 그런 샴푸는 김혜경 여사님이나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어떤 샴푸를 콕 집어서 이걸 사와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직접적인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몰아가려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짜가고 있다. 네. 이건 그러니까 비교 한번 해보시자고. 막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공사에 배우의 김건희를 의심되는 사건이 감사원에 의해서 사실 덮어진 사건이 최근에 돌출한 거예요. 주가 조작에 23억 벌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이 죽어간 사건 명품백 사건에 300만 원이 개입을 하고 그것도 무혐의 처분한다고 하니까 마포대교 순시를 해요. 세상에 이런 혐오스러운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뭐 2부에서 지지율 이야기 하겠지만 정말 명절 밥상이 아주 풍성해졌다. 쟤네들 생각과는 완전 다르게 가고 있는 거죠. 국민들은. 자 1부 마치고요. 여러분 채널 구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좋아요가 절반밖에 안 되는 거는 네.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아요. 네. 네. 자 읽어드릴게요. 인포레이터 싱귤라레이스님. 이렇게 발음하면 영어 좀 하는 것처럼 21글의 명칭 자체가 주술적입니다. 육체에 깃든 반물질인 에테르체의 무게로 알려져 있고 실험으로 어느 정도 증명된 사항입니다. 그러셨군요. 물체에 깃든. 감사합니다. 구자영님. 이것들이 나라만 망가뜨린 게 아니고 나라
돈도 지들 마음대로 헤쳐먹고 있구만. 이것들이 전부 다 잡아다 전재산 몰수하고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추방시켰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하네요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이정님, 새날이 있어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늘 고맙습니다. 새날 가족 모두 아프지 마세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끝 할게요.